614입니다. 614는 지리적 포신을 다시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614고 네, 지금 이론서 하는데 이 이론서입니다. 이론서에 5월 10일 일요일 4시부터입니다. 여기 올려놨습니다. 일단 아래 보완하는 거 지리적 포식 보완 강의 오늘 올립니다. 그러면은 보완 강의고 1차 이론서 90페이지네요. 저는 책을 보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32조가 있습니다. 32조 1항은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포식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2항은 보면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지리적 포식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한 자로 구성된 법인만 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자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분이 지금 기출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종료사항 변경할 때도 등록할 때는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지만 사망이 위임이 돼 가지고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이 되어 있고 농림축산부 장관한테는 농산물이 그쪽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농림 품질관리원이죠. 농림 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이. 그 다음 이제 사항입니다. 해수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며 3조 6항에 따른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가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공고 결정을 하고요. 이 경우 양부 장관은 신청된 지리적 포식가 상포법에 따른 타인의 상포에 저촉되는 데에 대해서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특허청장한테 의견 듣고요. 그러고 나서 양부 장관은 공고 결정할 때는 결정 내용의 간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 포식 등록 신청 서류 및 부속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요. 6항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양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다. 물론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농림 품질원장한테 위임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지리 등록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7항입니다. 이를 알려주고 신청을 받을 때는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등록을 거절할 정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거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신청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청자니까 결국은 신청인은 아니죠. 신청자는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쓸 때는 신청자란 말을 썼지만 권리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리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있고요. 등록을 한 때는 포식권자, 지리적 포식권자에게 권리자에게 등록증을 고고합니다. 다 32조 9항입니다. 양부 장관은 사망에 등록 신청된 지리적 포식가 다음 각구나 해당하며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포식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권리가 충돌되면은 선험주의를 해가지고 먼저 권리자를 인정하는데 후발주자한테 또 줘버리면은 국가가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다 이거죠.
신청됐거나 거절을 결정하여 알려주면은 등록 거절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등록 거절 심판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나중에 그 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하면 되죠. 통지받고 30일 이렇게 됩니다.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그 구항의 3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반 명칭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 명사되었 경우, 동음의 어여 지리적 표시 정의에 맞지 아니한 경우, 동음의 어는 분명은 같고 지리적은 다른 경우인데도 맞지 않은 경우니까 혼동될 우려가 있을 때는 또 거절하죠.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생산, 제조, 가공하는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 조건을 어렵게 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항 6호 같은 거는 나중에 그 지소 심판으로 들어갈 겁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 같은 거, 등록 거절 세부 사항 같은 거는 대통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조 구항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항이. 근데 쭉 내려가면요, 이 책 그 90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행령 15조가 있습니다. 네, 이 15조입니다. 이 15조는 39조 구항에 따라 지리적 등록 거절 사유 세부 사항은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이 아니거나 주 원로로 하여 이를 가공된 게 아닌 경우, 국내외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리적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성,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생장 환경적 요인인가 내적 환경적 또는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그 외에 양부 장관이 등록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등록 거절 사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32조 구항과 시행령 15조를 지금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그거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리적 등록 분과위원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에는 장을 포함한 그 10인 이내의 위원장으로 된다. 근데 시행령에는 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 위원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행령이 더 크니까 법과 시행령이 매치가 좀 아니다고 이번에 제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쪽에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개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팅을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품사 법인에서 제안할까, 앞으로 만들어지면, 아니면 그것을 할래 하니 그쪽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하겠답니다. 네, 그거는 제안을 해놨으니까. 법에는 그 지리적 표시 등록부 분과위원회가 장을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가 돼 있는데, 거기 나중에 이제 그 심의회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 장을 정하거든요. 그 임명할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이제 법의 체계가 안 맞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개선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개선할 거다.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심판, 취소심판 이거 있잖아요. 이제 43조 모심판, 취소심판, 등록거절 심판을 하잖아요. 이거거든요. 30조 구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보받은 자, 그리고 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이의가 있으면 등록 거절,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등록 거절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 청구를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아까 전에 여기 있죠. 아까 전에 42조와 그리고 54조에 따라 가지고 42조가 뭐 어디입니까?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42조가. 그래서 이제 42조가 저번에 아까 전에 612에 한 10분간 하면서 그 올린다는 이유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래서 그러면 심판위원회 구성은 장은 해수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한 명이고,
그러고 나서 위원장은 신명 내외인데 해수부 장관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판 후에 제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40조 이것도 금방 나왔죠.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은 지리적 포식품에 다음 각국어나 해당하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 금지, 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조에 따라 등록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34조 사망에 따라 포시 방법이 위반한 경우, 해당 지리적 포식품 생산력의 급감 등 포식품 생산력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정명령, 판매 금지, 포시 정지, 등록 취소도 가능합니다. 지리적 포식권을 법인한테 주죠. 그렇지만 개인도 가능하다. 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포시 정지, 시정 등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금방 40조와도 관계됐죠. 어디 있습니까? 45조에 보면은 40조에 따라 등록 취소된 자가 이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록 거절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등록 거절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거절 심판은 제기 기간은 제기하는 곳은 물론 지리적 포식 심판위원회지만 통보받고 40조에 따라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등록 거절,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32조 구항에 따라서 등록 거절 통보받은 자가 30일 내에 지리적 포식 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게 등록 거절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조입니다. 모호 심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한테 지리적 포식권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공고가 몇 개월을 했습니까? 공고가 2개월을 공고를 하죠. 2개월 동안에 누구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32조 6항입니다. 그래 누구라도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나도 권리가 가지는데 왜 하니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충돌이 된다 권리가 그러면은 거절을 하겠죠. 그 얘기를 할 때 등록 거절 심판이다. 무호 심판입니다. 보세요. 지리적 포식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3조 제3조 및 6조에 따라서 따른 여기 보면은 이제 또는 제3조 제6항 이 3조가 뭐지? 뭐가 빠진 것 같는데요. 32조가 2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조가 32조 6항에 따라 2가 빠지네요. 무호심판 32조 근데 2가 왜 빠졌지? 35조 6항에 따라 지리적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과 해당하는 무호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심판의 원고는 누구입니까? 이해관계인 그리고 36항에 따라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가 원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제라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기는. 그러고 나서 요건은 뭡니까? 등록 32조 9항에 따라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됐으니까 권리가 충돌돼 버리죠. 충돌됐을 때 32조에 따라 지리적 등록된 후에 원산지 국가의 보호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두 개가 요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등록 거절 심판, 무호 심판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무호 심판은 등록 거절해야 되는데도 등록이 된 경우 등록된 후에 지리적 포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된 경우 이건데 저도 지금 이걸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되긴 안 되거든요. 제가 FTA하고 이런 거 고민을 해가지고 보완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심판의 청구가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호는 원래 언제든지 합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심판법에 보면은 있은 날 90일, 안 날 6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리적 포식 농수산분지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포식권은 특별법, 행정심판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다 보니까 시기 같은 게 좀 조정이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모는 언제라도 되니까 제기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언제라도 그때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아까 전에 또 뭡니까 여기 등록 거절은 30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심판법은 60일 90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심도 뭐 이렇게 행정심판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 하면은 그게 맞게 재심도 가능하고 불복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소송 쪽으로도 가도 됩니다. 그 소송을 하면은 특구법원 2심으로 가죠. 1심이 이제 그 특구법원이 뭡니다. 대법원은 2심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합니다. 저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그 원고는 이렇고 피고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수부 장관 밑에 그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이 해수부 장관이 이제 장이죠. 그러니까 피고는 해수부 장관입니다. 근데 해수부 장관의 피고가 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13조에 따라서 원래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나서야 되지만 그 업무를 하는 행정청이 피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누굽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원고는 아까 말대로 등록 거절 심판은 뭡니까? 거절을 통보받은 자, 이의가 있으면 등록 거절,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원고고 피고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는 30일, 이제 특별법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요. 모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가 되면 누가 했습니까? 이거 해수부 장관 권한이니까 해수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피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이해관계인 모 심판 그리고 나서 32조입니다. 32조 6항에 따른 등록심의 분과위원회가 원고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모으니까 언제라도 청구가 되고 요건은 이겁니다. 등록 거절 사유가 되는데도 등록된 경우, 등록된 후에 원산지 국가의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게 지소심판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적으라면 어떻게 적을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 포시에 해당 갖고 있다면 지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근데 일단 요건은 빼고요. 먼저 44조 2항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편한 것부터요. 지소심판은 지소 사유가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소 사유가 있는 날 있고부터는 3년 내에는 가능하죠.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지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심판 청구 사유가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지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심판을 청구했는데 원인이 없게끔 그게 당사자가 뭐 해수부 장관이든 또는 그 업무를 보는 분이 싹 바꿀 수가 있잖아. 바꿔도 역시 기존에 지난 어떤 위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법이 있을 때는 심판은 원래 위법과 부당까지 갑니다. 기존에 있는 바뀌었더라도 기존에 지나온 그것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소심판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소심판은 원고가 누구든지입니다. 그런 제소 기간은 지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내가 되고요. 지소심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특이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요건은 뭡니까? 이겁니다. 44조 1항과 1, 2호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가입을 하려 했는데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파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놔 보겠습니다. 보완을 다시 하더라도요. 자, 44조 1항 1호입니다. 지리적 포시를 등록한 후에 지리적 포시 등록을 한 자가 지리적 포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 또는 제조 강화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 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단체를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단체라는 것은 뭡니까? 지리적 포지 보면 아까 전에 법인만 된다 했잖아, 그죠? 그 법인이 되면은 그 지역에 법인들끼리 또 협회가 있든지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이 돼야 공동 생산을 못하더라도 공동 판매라든지 공동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만이 서로 위인이 될 건데 독단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리적 포시에 된 그 지역에서. 영광굴비를 만일에 영광굴비가 지리적 특산품입니다. 근데 그 영광굴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등록을 했으면은 그 기존에 있는 10명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10명이 새롭게 그 영광굴비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생성이 됐잖아요. 그 업체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하면 기존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합니다. 못하고 하면 결국은 정보 문제 같은 거, 정보 같은 수집이 안 되죠. 또 공동 판매라든지 이런 거 대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 단체가 없으면 개인도 된다 했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입을 허용했다든지 이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사입사조 1항 1항의 2호입니다. 지리적 포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의 지리적 포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단체 그 소속 지리적 포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수요자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오인을 하거나 지리적 출제에 대해서 혼동을 하게끔 소비자한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등록단체나 그 소속 단체원이 잘못 사용합니다. 지리적 포시권을 혼동했을 때 취소 심판을 하는 요건입니다. 이게 이제 1차 놓으면은 몇 번 읽어가지고 찍어내겠지만 2차를 놓은다면 어떻게 적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완을 하고 몇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44조까지 이제 결국은 자 30 간단하게 이제 김용현 이제 지금 이론서 90페이지부터입니다. 지리적 포시권에 1, 2, 3, 4, 9호까지 있는데 9호가 가장 중요하다. 등록거절. 이 32조 9호에서 바로 시행령 15조까지 가더라. 그죠? 15조 가니까 시행령에 15조에 등록거절 세부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다 관계되는 건 등록거절 심판이 들어가고 45조에 따라서 그리고 43조는 모호심판이 있고 모호심판은 청구기간은 언제든지 되지만 요건은 누굽니까? 등록거절 사유가 해당함에도 등록된 경우 등록된 후에 지리적 포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 중단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해관계인과 등록심의분과위원회 32조 6항입니다. 2가 빠졌습니다. 32조 6항에 따라서 등록심의분과위원회가 원고고 피고는 해수부 장관 해수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기는 그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기를 해갖고 또는 재심하든지 하면은 거기서 승복이 안 되면은 소송으로 가는데 특허법원으로 가는데 그게 통지받고 30일입니다. 60일 아닙니다. 60일 아니고 송달받고 60일입니다. 그거는 맞네요. 근데 이제 그 행정심판은 그 60일에서 그 90일 안날 60일 저도 지금 헷갈리지만 안날 60일 그 이튿날 90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특별법이니까 기간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행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참가 대포자. 저도 지금 작성에 피고한다. 원래 이제 알게 된 날 90일이고, 알게 된 날 90일 행정심판은요, 알게 된 날 90일이고, 있은 날 180일이네요. 정정합니다. 저도 지금 그 행정심판은 원래 행정심판법에 보면요, 심판법입니다. 안날 90일, 그리고 있은 날 180일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1항과 2항은 원래 불변기간입니다. 1항, 2항이 안날 90일은 불변기간이고 있은 날은 바뀔 수 있고요. 심판이 없어서 그 불가항력 때는 14일, 30일입니다. 국외, 국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가항력은 14일, 국외는 30일. 이거는 불변기간. 있은 날 180일. 그리고 나서 불변 기간이고요. 자,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면은 행정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걸 저도 정리가 돼야만이 저도 지금 요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제 머리가 그냥 돌아서면 돕니다. 그래서 소송은 제가 지금 소송은 이튿날 취소 소송 같은 거는 이튿날 무엇인 소송은 안날 90일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1년입니다. 1년이거든요. 그리고 소송은 90일, 이튿날 1년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지만 특별법 시간이니까 나중에 소송을 할 때도 결정 송달받고 60일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거절 심판, 모심판, 취소심판을 하더라도 일반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별법적인 제기기간이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도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614를 일단 마무리하고 좀 더 쉬었다가 생각 좀 해보고 요번에 이제 5월 12일 날은 오후 4시부터 또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614는 지리적 포식권에 대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 좀 해보고 614를 끝내고 좀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